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1월 8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는 0.17% 상승, 나스닥은 0.90% 상승, S&P 500은 0.28% 상승 마감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 속에서도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익 실현 압박과 이번 주 예정된 국채 발행, 그리고 다음 날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대한 경계로 오름폭은 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금융시장 환경이 상당히 긴축됐다며 이것이 연준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최근 들어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하락하고 있어 파월이 이러한 흐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 주목하고 있고요. 연준 당국자들은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앞으로 나오는 지표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딜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지표에 달렸다. 경제가 2% 돌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인상이 필요한지를 말해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인플레이션을 2%의 목표치로 되돌리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만약 우리가 더 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좋은 경로에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낮출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와 굴스비 총재는 FMC 정례회의에서 올해 또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크리스토퍼 일런 연준 이사는 또 3분기 성장률이 엄청나게 강한 수치가 나온 점을 지적하며 연준이 다음 행보를 고려할 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지표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미셸 보먼 연준 이사도 지난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했으나 향후 회의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정체되거나 적시에 2%로 내려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면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연준 당국자들은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입찰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재무부가 이날 3년 만기 국채 480억 달러 입찰에 붙였는데요. 입찰 규모는 2020년 만에 최대 규모였고 수요는 탄탄해 금리는 하락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직접 및 간접 입찰자들이 대부분을 가져갔고 프리미어 딜러들도 입찰이 16.3%에 그쳤고요. 이 프리미어 딜러의 입찰 비중이 커지면 수요가 약하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또 발행 금리는 입찰 당시 평균 수익률과 비슷했고요. 또 다음 날에는 40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입찰과 9일에는 24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이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날 8베이스 포인트 가량 하락한 4.56%, 30물 금리는 8베이스 포인트 가량 떨어진 4.73%, 2년물 금리는 0.86 베이스 포인트 떨어진 4.92%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미국의 9월 무역 적자가 615억 달러로 전달보다 4.9%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이제 598달러였는데 이것보다 적자 폭이 크게 나왔고요.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은 수입이 2월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증가를 해서 그런 거고요. 또 지난 8월 무역 적자는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들이 이제 인한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요. 애플이 1.45%, 마이크로소프트 MS사 1.12, 아마존 1.13, 알파벳 0.72, 메타 0.96% 상승하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랠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77% 상승을 했는데요. 인텔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정을 받는 첫 번째 업체가 될 거라는 소식에 2.16%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0.45%, AMD는 1.52%, 퀄컴은 0.66%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전기차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테슬라는 이 저가차를 생산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33% 오르면서 222.18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리비아는 또 1.40%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루시드는 0.46% 하락,
니콜라도 5.94%로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에도 차익 실현 매물출에 독일만 제외를 하고 프랑스, 영국 다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제유가는 중동 분쟁으로 석유 공급 차질 우려 감소와 중국 경제 지표 부진 등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는 77.37달러 4.26%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제 금값은 달러 강세와 차익 실현 매물출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온스당 1973.5달러 0.8%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2443.96포인트 2.33%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시장인데요. 전전 월요일 날은 천당, 어제는 지옥이었는데 2차 전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1015억 순매도, 기관이 이제 3,929억을 순매도하면서 순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이제 오후에 좀 낙폭을 줄여줬지만 기관이 주범 요인이 되겠죠.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은 경롱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질병관리청이 그 대체 살충제 사용 검토에 네오니코티노이드가 이 빈대 살충 효과가 있다고, 이 빈대 지금 심각하죠. 전국적으로 지금 이 빈대 살충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서 농업 관련주로서 경롱이 이제 요거랑 요 성분을 갖고 있는 이 제품을 갖고 있어서 경롱이 이제 상한가를 갔고, 성부학도 이제 농업 관련주로서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농약이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체시스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 기대감 속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체시스가 또 급등이 나왔고요. 동성제약 또한 급등이 나왔는데 화장품 관련주기도 하면서도 이 빈대 전국이 확산 우려되면서 이 빈대 퇴치제 비오킬을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동성제약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824.37포인트 1.80%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인바이오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마찬가지로 질병관리청이 대체 살충제 사용 검토 소식에 네오니코티노이드 빈대 살충 효과 부각에 이제 인바이오가 이제 그런 관련 제품이 있어서 인바이오가 상한가를 갔고, 우진비엔지 또 살충제 누보 관련주도 농업 관련주로서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경남제약이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빈대가 전국 확산 우려되면서 빈대 퇴치제 모스펜스 판매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경남제약이 상한가를 갔고요. 소닉스가 어제 신규 상장했는데 국내 유일 RF 필터 전문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어제 소닉스가 신규 상장하면서 급등하였습니다. MMFM 코리아가 급등이 나왔는데 체제주도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에 급등이 나왔고요. 노을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주로서 총선 출마 기대감 속에 급등이 하였고요. 코스